사람들은 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일까? 대한민국 TV 드라마 역사에서 최장수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MBC에서 방영된 농촌 드라마 전원일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려 22년 2개월 동안 총 1088회에 걸쳐 방영된 그야말로 장수 드라마입니다. 농촌 마을 유지인 김 회장네 집과 복길내로 대표되는 그 이웃들의 다양한 일상과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옴니버스식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산업화로 인해 고향을 떠나온 도시민의 향수를 달래주기에 좋은 소재여서 전원일기의 인기는 충분히 이해될 만합니다. 한편 드라마 중에는 도무지 그 인기의 배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바로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의 사례를 재구성하여 보여주는 이 드라마는 시즌1과 시즌2를 합쳐 총 603부작으로 방영된 그야말로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전원일기의 인기야 충분히 납득할 만하지만 사랑과 전쟁의 인기는 도무지 이해 불가입니다. 모두가 비난하는 불륜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인데 왜 그렇게 인기를 끈 것일까요? 이것도 막장 드라마가 인기 있는 것과 비슷한 이유일까요? 드라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랑은 결혼의 상징이지만 전쟁은 불륜의 결과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결혼한 부부의 사랑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해야 하며 불륜은 부도덕한 짓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륜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많은 인기를 얻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결혼이 사랑의 결과인 것처럼 불륜 또한 사랑의 일종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불륜은 공인되지 않은 사랑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랑 없는 통정은 매춘입니다. 결국 결혼과 불륜의 차이는 사랑의 여부가 아니라 공인성의 유무에 따라 갈립니다. 불륜은 결혼이라는 인류의 공인된 관습과 규범에 대한 위반입니다. 공식적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 간의 약속 위반이자 반칙 행위입니다. 그래서 불륜은 사랑의 일종임에도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비슷한 사랑의 감정임에도 대접은 천양지차라 하겠습니다. 비유하자면 결혼이 천국의 사랑이라면 불륜은 지옥의 사랑에 가깝습니다.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지면 주변 사람들의 축하가 쏟아지지만 불륜으로 판명되면 뜨거운 지옥불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토록 위험천만한 불륜을 감행하는 것일까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크로이체르 소나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한 여성을 평생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는 촛불 한 개가 평생 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는 일부 일처제가 인간의 모든 혼인제도 중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 속에는 한 사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본성이라도 숨어 있는 것일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90%가 그리고 포유류의 97%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난교를 한다고 해요. 단 3%만이 단 하나의 파트너와 사랑을 나눈답니다. 우리가 속한 호모사피엔스가 후자의 3%에 속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본성을 감안하면 고도의 도덕 체계와 윤리 규범을 발전시켜온 인간 사회에서 왜 그토록 불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불륜, 오리발 그리고 니체의 저자인 루이즈 디살보는 결혼과 불륜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우리 문화가 불륜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도록 강요하고 있는다고 믿는다. 불륜은 결혼은 이런 것이다라는 통념을 위협한다는 게 그 이유다. 불륜에는 위험과 변화, 자율이 따르게 마련이다. 경험이 여실히 보여주었듯이 불륜과 맞닥뜨리면 누구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종종 모든 염려에 대해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정서적 상태를 보일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고 만다. 디살보는 불륜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관습으로 공인된 결혼에는 의외로 사랑의 감정을 거세하는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결혼 이후의 사랑은 감미로움보다는 건조함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조한 부부관계, 잦은 말다툼, 퉁명스러움, 돈 걱정, 쓰레기 버리기, 의무감이 지배하는 섹스 등으로 채워지는 메마른 천국이기 십상입니다. 반면 불륜에는 건조함 대신 감미로움과 낭만이 가득합니다. 섹스, 열정, 음식, 술, 기쁨, 권태 등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애정이 깊어지면 그들의 사랑을 영원한 천국으로 올려놓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지만 막상 현실의 결혼 생활은 메마른 천국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을 선택한 시점의 느낌과 결혼 이후 지속되는 일상의 감정은 매번 어긋나기 일쑤입니다. 결혼 이후까지 연애 시절의 감정이 지속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이 이상이라면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 나 있는 조그마한 샛길에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륜입니다. 천국이라 믿고 올라간 곳이 메마르고 척박한 사막이라면 그때는 새로운 오아시스를 찾아 나설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남의 땅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말이죠.
사실 불륜의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 문학작품 속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아주 일상적인 소재입니다.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에서는 평범한 시골 의사와 결혼한 엠마는 낭만적 환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연이은 불륜을 저지릅니다. 영국 작가 로렌스 채털리 부인의 연인에서도 전쟁으로 하반신 마비가 된 남편을 둔 채털리 부인은 하인인 올리버와의 불륜을 통해 사랑의 감정과 육체적 욕망을 재발견합니다.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서도 주인공 개츠비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뒤에 이미 유부녀가 된 과거의 연인 데이지와의 재회를 꿈꿉니다. 이렇듯 수많은 문학작품 속에는 불륜의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소재로만 보자면 사랑과 전쟁에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불륜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상적인 감정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을 보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비난을 퍼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륜에 대한 비판에는 당사자가 처한 상황, 부부의 사생활, 사적 감정, 고독과 외로움, 개인적 자율성, 영혼의 호소 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냥 불륜은 나쁜 짓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너세니얼 호손의 소설 주홍글씨에서 여주인공 헤스터 프린이 불륜을 저지른 죄로 재판을 받고 간통을 의미하는 주홍색 A자를 가슴에 새긴 채 평생을 살았듯이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시죠. 불륜의 당사자는 어떤 경우라도 천벌을 받아 마땅한 것일까요? 이는 대답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으로 성도덕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는 간통죄를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도덕적인 처벌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합니다. 형법과 달리 도덕은 그 기준이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도덕적인 판단이나 해석은 시대나 문화에 따라 다른 때도 많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덕적 현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현상에 대한 도덕적 해석만 있을 뿐이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 여부는 행위 그 자체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 여하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불륜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회 관습이나 규범의 틀에서 보자면 윤리의 부정이자 배우자에 대한 배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로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오아시스를 찾아 떠나는 새로운 윤리의 생성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척박한 사막에서 질식하여 죽기보다는 얼마간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삶을 이어가려는 생의 의지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관대한 해석일까요? 최종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법적, 도덕적 판단을 제외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멀쩡한 배우자를 두고 새로운 오아시스를 찾아 떠난 사람은 새로운 이성을 통해 사랑의 갈증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이라면 아무리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도 완전한 사랑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라캉은 모든 인간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욕망의 대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불륜에 빠지는 이유도 무의식적 욕망의 이끌림 때문입니다. 한편 라캉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결여 때문에 생깁니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새로운 이성에 끌리는 것은 기존의 배우자로는 채워지지 못한 결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만으로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이성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멋진 이성을 만나도 그 결여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라캉은 무의식적 욕망에는 항상 빈틈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빈틈은 아무리 새로운 대상을 만나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배우자로는 채우지 못한 결여 때문에 새로운 이성에게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성 또한 항상 빈틈을 남깁니다. 그 결과 불륜은 뜨겁게 불타오르면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허무와 공허함만 남긴 채 끝나기 일쑤입니다. 새로 만난 대상도 여전히 빈 구멍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혼해보라.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톡신으로 있어보라. 그대는 역시 후회할 것이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키르케고르는 결혼할지 독신으로 살지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독서를 남겼습니다. 결혼과 독신 모두 후회로 끝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문장에서 결혼을 불륜으로 바꾸어도 말이 됩니다. 불륜을 하든 안 하든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배우자든 새로운 이성이든 간에 개인의 무의식적 욕망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대상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항상 빈 구멍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려면 배우자가 남긴 빈 구멍마저 사랑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배우자가 채우지 못한 빈틈, 그 구멍마저 끌어안을 수 있다면 새로운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문학이었습니다.